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반프레스토에서 나온 블러드 오브 사이아인즈 스페셜 2 상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9년 4월 발매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레인킹 로고가 보이는 걸로 봐서 일단 경품 피규어 라인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가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손오공 보도록 하죠. 드래곤볼 시리즈의 주인공입니다. 부르마의 권유로 드래곤볼을 찾는 여행에 동참해 지구를 구석구석 모험하며 몇 번이나 지구를 구해낸 영웅이죠. 본래 지구인인 줄 알았으나 드래곤볼 Z의 시작과 함께 사실은 전투민족 사이어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구를 초월해 우주급의 모험을 하게 됩니다. 자,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러면 제품 패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프레스토 상품이고요. 크레인킹 로고가 보입니다. 일단 경품 피규어 상품이고요. 드래곤볼 슈퍼에 등장했었던 이제 무의식의 극이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엔 일단 다른 별도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싶었는데 일단 머리카락 색깔은 검은색인 거에 반해 이 주변에 피어오르고 있는 오라의 형태를 봤을 때 무의식의 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패키지는 일단 보시다시피 제품의 사진으로서 연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소 이제 전투 중에 포징으로서 이렇게 조형을 잡혀 있다는 걸 미리 알 수가 있겠고, 제목은 이제 옆면까지 넘어가서 쓰여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뒷면은 이제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찍혀 있는 사진으로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색깔을 좀 약간 실루엣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좀 약간 검은 영상으로 해가지고 좀 느낌이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요. 바닥부는 제품에 대한 상세 안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 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인 경품 피규어에서 많이 보듯이 내용물 자체는 종이 골판지로 이렇게 쌓여 있는 1차적으로 완충을 위한 형태로 해서 따로 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안에 완충을 위한 것들이 보여지고요. 자, 내용품을 꺼내서 보면은 머리랑 상반신, 하반신과 베이스 해서 총 4개의 파트로 분리가 돼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품 피규어 포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것들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상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장면을 표현한 듯한 포징으로서 연출되어 있는 손오공 피규어 상품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압도적인 사이즈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품 피규어 라인업으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이제 퀄리티를 그거에 맞춰서 못 따라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가 항상 그래 왔듯이 나름 디테일 표현들은 확실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역시 드러나 있는 이 상반신, 그것도 양팔 드러나 있는 팔 근육들 갈라져 있는 이러한 라인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참 전투를 치룬 장면으로서 연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게끔 도복 자체가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복 사이로 이렇게 피부가 드러나 있는 이런 표현들도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색감 자체는 아주 좋은 수준이라고 보기엔 조금 아쉬운 감이 조금 있습니다. 도복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영 처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나쁘다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 마감이 역시 경품 피규어다 보니까 나오는 색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일반적인 스태츄 피규어에 눈이 높아지신 분들에게는 좀 아쉬움을 느끼는 색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머리 부분만 좀 유독 광택이 좀 많이 돌아서, 특히 이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솟아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머리 부분만 좀 광택이 좀 유달리 많이 보여서 좀 약간 이질감이 좀 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보이고요. 피부와 이제 머리카락 쪽에 광택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물론 피부 쪽에 광택이 나면 그것도 이상하겠지만
머리카락 부분만 이렇게 광택이 도는 것도 살짝 이상한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포즈 특성상 얼굴을 보기가 조금은 힘든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나름 표현은 잘 되어 있네요. 눈매라든지 이러한 표현으로서 나름 카리스마 있는 표정으로서 연출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즈 특성상 얼굴을 좀 제대로 구경하기가 좀 많이 까다롭다라는 점. 밑으로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각도가 좀 많이 안 맞고 전시하고 있는 느낌으로서는 각도를 맞춰서 얼굴을 보기가 좀 많이 힘든 포징이라는 게 조금은 아쉽네요. 얼굴 조형이라든지 도색 상태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감상하기가 힘든 포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카락 조형은 원래 손오공의 이 헤어스타일 자체가 제품화로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좀 난해한 헤어스타일인데 뭐 어떻게든 형태로서는 많이 갖추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마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깔끔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거는 경품 피규어에서 흔히 보이는 문제 아닌 문제라서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형미로서는 최대한 잘 살려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정말 이 난해한 헤어스타일을 어떻게든 따라해 보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겠고, 팔 근육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말 과하다고 할 정도로 막 파놓은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이 갈라져 있는 근육 라인들을 참 많이도 해놨습니다. 팔 근육은 그냥 사정없이 갈라지게 해놓은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몸통과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상으로 덮고 있는 부분이고 약간 헐거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근육 표현에 대한 것들은 따로 없고 의상의 자연스러운 주름으로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표현들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아쉽다라고 한다면 의상들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형상입니다. 상의 같은 경우에도 상반신은 그냥 터져버린 형태고 어깨 라인에 찢어져 있고요. 의상 곳곳이 이렇게 좀 찢어져 있는 형상들, 이렇게 구현들이 되어 있는데 이 찢어져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 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조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의 한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도복이 찢어져 있는 형상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도복이 찢어진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표현이네요, 이게. 마치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플라스틱을 막 짓이겨 놓은 듯한, 원래 뭐 재질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표현력이 조금은 좀 아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포징이나 이런 것들은 참 잘 나왔습니다만 경품 피규어에서 볼 수 있는 약간의 한계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베이스는 의외로 좀 작습니다. 원형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공중에다 띄워놓기 위해서 베이스 지지대도 따로 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점은 엉덩이 쪽을 통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재질 특성상 이게 좀 밀어 넣을 때 초반에 좀 약간 이질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실상 끼워 놓고 나면은 뭐 쉽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넣고 빼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정말 딱 뭐라 그래야 되지? 한번 딱 끼워 놓고 나면은 절대 빠지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과는 좀 별개인 것 같고요. 일단 뭐 무게중심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할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베이스 면적이 좀 많이 작은 편이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전체적인 느낌으로 본다 그러면 이러한 사이즈인데 제품의 전체적인 사이즈감에 비하면 베이스 면적 부분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약간 웅크리고 있는 포징이라서 중심이 약간 앞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기도 한데, 더 이것을 또 공중에다 띄워놓고 있는 형상이기도 하고, 이러한 구조라서 좀 볼 때는 좀 걱정이 되는 느낌이 없지는 않은데, 세워놓고 보면은 딱히 크게 위태위태하지는 않네요. 약간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놓았을 경우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이스가 좀 너무 심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하다못해 드래곤볼 슈퍼 로고라도 하나 좀 인쇄해서 넣어준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상당히 작고 심심한 베이스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프레스토에서 나온 블러드 오브 사이언즈 스페셜 2 상품 살펴봤습니다. 무의식의 극이 버전의 손오공 피규어 상품입니다. 크레인킹 로고가 붙어 있고요. 경품 피규어 라인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성비 쪽으로는 꽤 마음에 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사이즈도 상당히 큼지막하고 조형미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형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경품 피규어 치고는 거의 뭐 최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잘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고요. 완성도 측면으로도 상당히 좋은 상품이긴 합니다만 마감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경품 피규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베이스가 좀 작고 심심해 보인다라는 점과 좀 작다 보니까 불안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만 막상 세워놓고 보면은 큰 문제는 없는 베이스라서 관리만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상품이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 포징 자체가 역동적이고 잘 만들어져 있는 조형이긴 합니다만 캐릭터의 얼굴을 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조형이라서 전시해놓고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상품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각도를 좀 많이 탄다고 해야 될까? 좀 원하는 느낌으로서 연출하기에는 좀 많이 까다로운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상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